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증권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약세로 마감했네요. 자세한 시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내일 옵션 만기와 4분기 실적 발표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20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계속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어제보다 6.13포인트, 0.31% 내린 1991.81에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200억 원, 외국인이 50억 원을 사들였지만 기관이 1,300억 원을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전기전자와 기계, 운송장비, 유통업 등 약세 업종이 많은 가운데 의약품과 전기가스업은 1%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겨우 지켜내며 보합으로 마감했고 현대차와 포스코, 기아차는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주 가운데 현대모비스만이 반등세를 유지했고 추운 날씨 덕에 한국전력은 2%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로 최근 코스닥 시장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시황과 함께 앞으로 시장 전망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어제보다 2.93포인트, 0.58% 오른 511.94에 마감했습니다. 오늘로 4거래일 연속 강세인데요. 시장에서는 연초에 나타나는 중소형주 강세 현상에 새 정부 정책 기대감이 더해진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IT 부품주의 강세도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OLED 관련주인 AP시스템과 주성엔지니어링, 스마트폰 부품주인 파트론과 이노칩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닥 지수의 박스권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바이오와 건설 등 새 정부 기대주와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된 IT 부품주 등 선별된 종목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알코아를 시작으로 미국의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첫 스타트를 끄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상혁 기자입니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던 미국의 4분기 어닝 시즌이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어닝 시즌의 첫 테이프를 끄는 알코아의 지난 4분기 순이익은 2억 4,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억 9,100만 달러의 순손실에서 흑자 전환했고 매출은 59억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알루미늄 실수요가 늘어난 데다 투자로 인한 거래소 구리 재고도 감소하며 알루미늄 가격을 끌어올린 덕분입니다. 개장 전 실적을 공개한 세계 최대 종자기업 몬산토는 지난해 9월에서 11월까지의 분기 순이익이 3억 3,900만 달러, 주당 6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 1억 2,600만 달러, 주당 23센트보다 2배 넘게 개선된 것입니다. 몬산토는 북미와 유럽의 휴식기로 인해 계절적으로 1분기 실적이 부진한 편이지만 남미와 미국에서 옥수수씨 판매가 증가한 탓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했습니다.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미국 최대 영리학원 법인인 아폴로 그룹의 지난해 9월에서 11월까지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1억 3,35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연속으로 신입생 입학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주당 1달러 22센트로 90센트였던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어닝 시즌 첫날 실적을 발표한 세 기업이 양호한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JP모건 등 대형 금융주를 시작으로 굵직한 글로벌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들 기업들의 성적표가 침체된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새해 첫 옵션 만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연말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온 대규모 자금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충격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기준 프로그램 순차익 잔고는 6조 2천억 원. 지난해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 사상 최대치입니다. 항상 차익거래의 경우에는 12월 달에 배당을 받으러 들어왔던 수요들이 1, 2월 달에 청산을 시도하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만들고 이에 따라서 이번 1월 만기의 경우에도 매도 후의 만기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연말 배당 이익을 노리고 유입된 국내 기관 투자 자금은 약 9,6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30에서 40%, 약 3천억 원의 자금이 이번 옵션 만기 때 청산될 전망입니다. 차익거래 비중이 높은 외국인 투자자 자금도 일부 이탈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달보다는 다음 만기 때 청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옵션 만기일 매도 규모는 결국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 즉 베이시스가 결정할 전망입니다. 증권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 연말 기관을 통해 유입된 자금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이례적으로 높을 때 유입됐습니다. 때문에 10일 선현물 가격 차가 지난 연말 수준보다 커야 투자 이익을 노린 자금 유입이 가능하고 이 차이가 거래세 등 비용을 겨우 피할 정도가 되면 차익거래 매도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새해 첫 옵션 만기를 앞두고 프로그램 매도 부담이 늘면서 증시는 소폭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최근 가파른 엔화 약세 현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어예진 기자입니다. 추가 상승에 발목이 잡힌 국내 증시. 이는 미국 시장의 상승폭까지 제한하고 있는 엔달러 환율 영향이 큽니다. 지난해 9월 말부터 엔화 약세로 증가하던 엔달러 환율은 지난주 후반 88엔을 넘겼다가 9일 오후 3시 기준 87.4엔을 기록해 여전히 고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스탠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엔저에 대해서 많이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히 좀 나은 수준입니다. 원화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국면이고요. 엔저에 대한 플레이는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조정받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종 등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약화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철강이나 가전, 섬유 분야도 수출이나 실적이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1분기 실적 개선과 함께 환율 변동에 우호적인 업종과 기업을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은행이나 지주사, 수입을 많이 하는 음식료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환율 변동이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위 업종들입니다. 일본 경쟁업체 붕괴로 상대적인 실적 개선을 보이는 IT나 환율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 구조를 가진 통신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의 무제한 양적 완화 가능성으로 엔화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별적인 업종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어예진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